개념의 디테일을 잡다 박상하 수학. 저번 시간에 공약수와 공배수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오늘은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공약수에 대해서 배웠죠? 두 수를 모두 나눌 수 있는 수를 우리는 공약수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1, 2, 4 이것들은 8하고 12의 공약수인데요. 왜냐하면 8하고 12를 이 세 개의 숫자들로 전부 다 모두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최대로 큰 수를 바로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 밑에 6하고 9의 공약수를 모두 써보기, 이걸 같이 풀어볼게요. 6의 약수, 6의 약수는 1, 6, 곱해서 6이 되는 수를 만드는 거죠. 2, 3 이렇게 할 수 있고, 9의 약수, 곱해서 9가 되는 1, 9, 3, 3은 9니까 3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1, 3 이렇게 있겠죠. 그 중에서 제일 큰 요 3이 바로 6과 9의 최대 공약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번 이렇게 6의 약수 다 구하고 9의 약수 다 구해서 가장 큰 놈이 어떤 놈인가 고르고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그런 방법들이죠.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90하고 4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90이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어. 48도 이미 되어 있어. 문제 자체에서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된 채로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니은자로 하는 것보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가 최대로 어떻게 되는지를 다 뽑아서 곱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이 소인수가 같은 아이들끼리 비교를 하는 겁니다. 소인수가 2인 애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얘는 1개 들어있어. 얘는 4개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공통으로는 1개가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더 지수가 작은 것을 이렇게 뽑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인수가 3으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요걸 봤을 때 3의 제곱을 선택하면 얘가 3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2인 거, 요게 아니고 요게 하나 들어있는 거, 요거를 선택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자, 지수가 작은 거 요거 선택했죠? 3에서도 지수가 작은 거 요거 선택했죠? 자, 5 같은 경우에는 90은 5를 가지고 있는데 48은 5가 없어요. 없는 거하고 있는 거의 공통은 없는 겁니다. 여기선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은 2 하나, 3 하나 이거를 곱한 것이 바로 최대 공약수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하고 18을 소인수분해하는 거 1강에서 배웠죠?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12 이렇게 해서 니은자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거. 그래서 2, 6, 2, 3 이렇게 해가지고 12라는 것은 2의 제곱 곱하기 3이다. 그 다음에 18은 3, 6, 그 다음에 3, 2 이렇게 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각각을 소인수분해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12라는 것은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18이라는 것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면 이 중에서 같은 소인수들이 있는 그 그룹에서 더 작게 들어가 있는 거, 지수가 작은 거를 선택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요걸 선택하고 요 라인에서는 요걸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는 2, 여기서는 3. 왜냐면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공통으로 나눠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 해서 6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작은 것을 골라요. 정리되셨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누어서 구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니은자를 그려가지고 우리 저번 시간에도 했는데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90하고 48 앞에서 나왔던 예제인데 이 니은자로 다른 방법으로 되어 있죠. 90하고 48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게 2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쓰는 것들은 2로 나눈 목들을 쓰는 겁니다. 자, 90을 2로 나누면 45죠. 그 다음에 48을 2로 나누면 24니까 이렇게 쓰고 더 나눌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3으로 쭉 나눌 수 있어. 그러면 3으로 나눴더니 몫이 15고 8.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더는 못 나누는 그 순간까지 한 다음에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을 쭉 일자로 이렇게 곱하면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걸 최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최대 공약수 6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죠? 90하고 48을 나눌 때 여기 있는 걸 무조건 그 소수로 써야 된다는 그런 법칙은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이렇게 작게 나누면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90하고 48, 난 6으로 나눌 수 있는 거를 바로 알겠는데? 그러면 90, 48 이렇게 해서 6 이렇게 한꺼번에 한 번에 해가지고 15, 8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바로 안 보이면 이렇게 작게 나눠가지고 하셔도 되고 바로 보이면 이렇게 큰 덩어리로 하셔도 괜찮다. 자, 밑에 24하고 36을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 36. 자, 뭘로 나눠지나요? 저는 12가 보이는데요. 12, 그러면 2, 3. 자, 이렇게 한 방에 끝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저는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일단, 이제 끝자리가 다 짝수로 끝나기 때문에 2로 나눠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처음에서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렇게 바로 하기보다 이렇게 작은 숫자들로 먼저 연습을 한 다음에 점차 이 방법으로 확장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끝자리가 짝수니까 2로 나눠 떨어지고 12, 그 다음에 18. 또 끝자리가 짝수죠? 그러면 또 2, 그러면 6, 그 다음에 9. 6하고 9는 우리가 3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3 하면 2, 3. 더 이상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싹 곱해가지고 2 곱하기 3 이렇게 했을 때 12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익혀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볼 것은 서로소라는 개념이에요. 서로소라는 것은 뭔가 친하지 않은 느낌이야. 서로 섞이지 않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여기 정확하게 써져 있죠?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게 1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는 1을 제외하고 다른 걸로는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게 없다. 여기 예시가 있는데 8하고 15는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게 1밖에 없어. 그래서 서로소가 맞다. 그러나 8하고 12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게 1도 있지만 2도 있고 4도 있고 이런 식으로 1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로 다른 숫자들로 나눌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서로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시에 나눌 수 있다. 그런 숫자들을 얘기하는 게 세 글자로 공약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약수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자, 밑에 9하고 16은 서로소일까? 어떻게 생각하죠? 서로소일까요? 네, 서로소가 맞습니다. 왜냐? 9는 3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16은 2의 4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가 1밖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소가 맞다. 마지막 스스로 풀어보기. 첫 번째 문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서로소인 것을 찾으세요. 오늘 배웠던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하고 서로소하고 다 개념이 섞여 있는 문제네요. 자, 일단 서로소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서로소부터 찾아보면 일단 서로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1 말고 공통으로 나눠지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무조건 탈락이야, 탈락. 그래서 그 문제 풀 때 저는 친구들한테 1 말고 나눌 수 있는 거를 한번 써보라고 하거든요. 2 있어.
하나라도 찾았어. 그러면 이건 서로소가 아니다.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거 2 또 있어. 그러면 서로소가 아니다. 이거는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일단 없지 않나요? 없어요.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게 1 말고는 없다. 1 말고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서로소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1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게 이제 소인수분해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니은자가 제일 쉽다고 했죠? 2, 4, 7. 자,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최대 공약수는 2가 된다. 2번 24하고 36. 아까 했던 거네요?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거 12가 바로 보입니다. 12 바로 하셔도 돼요. 2, 3.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거 없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10이다. 그 다음에 45, 52. 이거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게 1 말고 없어. 그러면은 여기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걸 바로 서로소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1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소인수분해를 해보셔도 괜찮아요. 45 같은 경우에는 9, 5, 45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고 52 해볼까요? 52는 2하고 26, 2하고 13 이렇게 나눠지니까 2의 제곱 곱하기 13 소인수분해를 해서 비교를 해보더라도 서로소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들어있는 소인수가 없는 걸 서로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소인수가 3하고 5가 있고 52는 2하고 13밖에 없으니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소인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소가 맞다. 그리고 최대 공약수는 없다라기보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공약수 구하는 방법, 쉽게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공약수는 뭐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이거의 약수 다 구하고 다 구해서 공통인 거 다 골라내고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최대 공약수 한 번만 구해서 개의 약수를 구하는 게 훨씬 쉽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84와 72의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84, 72. 자,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작은 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끝자리가 짝수니까 2로 나누면 42, 그 다음에 36. 그랬더니 6이 보이네요. 6, 7에 42, 6에 36 이렇게 했더니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최대 공약수는 여기 있는 2 곱하기 6을 해서 12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공약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12의 약수들을 다 구한 게 공약수의 개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직접 12의 약수를 이렇게 구해서 6개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겠지만 소인수분을 해서 지수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 해서 곱하는 그런 공식이 있었거든요. 그걸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6개밖에 안 되지만 숫자가 커지면 일일이 다 구하는 게 너무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약수의 개수는 양의 약수의 개수는 여기 있는 지수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지수 0인데요 하시면 안 돼요. 없으면 1이 있는 겁니다. 1 플러스 1 해서 3 곱하기 2 총 6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직접 구해서 할 필요가 없이 이 공식을 이용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네요. 자, 세 번째 가로가 75cm, 세로가 105cm인 직사각형의 벽이 있다고 하네요. 남는 부분 없이 붙일 수 있는 가장 큰 정사각형의 색종이를
구해서 그거의 한 변의 길이가 어떤지를 구해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느낌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벽이 있어. 이거의 벽을 더 확장하는 건지, 더 키우는 건지, 아니면 이걸 쪼개는 건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더 늘려가지고 이어서 붙여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배수의 느낌을 가져가시면 되고, 얘네들을 쪼개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쪼개는 쪽이 맞죠. 왜냐면 이렇게 벽이 있는데 여기서 색종이를 이렇게 붙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벽의 길이가 지금 75고 105인 것을 이렇게 쪼개는 거지 늘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쪼개서 들어가는 것은 약수의 어떤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약수하고 배수, 이게 어떤 문제인지, 이게 약수 문제인지 배수 문제인지 이것조차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 이런 직관적인 감부터 잡아보시고, 남김없이 붙일 수 있는 가장 큰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남김이 없다는 건 75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105도 나눌 수 있어야지 남김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75와 105를 동시에 나누는데 가장 큰 정사각형이래. 그러면 최대로 구해야 되는 거니까 동시에 나눌 수 있어야 되면서 최대인 거 최대 공약수다. 그럼 결국 뭐다? 75와 10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75, 105 니은자 그려서 끝자리가 5로 떨어지니까 5 가능할 것 같습니다. 15, 그 다음에 21 3으로 더 되네요. 3, 5, 7 더 이상 나눠지지 않죠? 그래서 이쪽 왼쪽에 이 일렬로 곱한 요게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는 15가 되고요. 여기서 물어본 가장 큰 정사각형 색종이 한 변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5면 여기 있는 거하고 5하고 곱해서 75이기 때문에 15씩 했을 때 5번이 놓일 수 있죠. 가로로 5번.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가 다 15씩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15 곱하기 5를 하면 75니까 한 변의 길이가 15면 5번을 놓아서 가로는 5개로 쪼개서 들어가. 그 다음에 세로는 여기 15하고 7이 곱해서 105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5면 7개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 7개를 나눠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렇게 해서 15, 15, 15, 15, 15, 15, 15 이렇게 7개가 들어가면 딱 하고 맞아 떨어져서 남는 부분이 없겠죠. 그러니까 딱 맞게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려면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여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걸 물어봤으니까 최대 공약수를 넣는다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보니까 좀 더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나눠진 걸 기준으로 해서 가로 세로 쫙 하고 하면 다 색종이가 빈틈없이 채워지는 거겠죠. 여기서 색종이 한 변의 길이를 물어봤지만 색종이가 총 몇 개 쓰였냐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개? 색종이 몇 개 쓰였어? 최대로 정사각형을 최대로 키워가지고 이걸 배치를 했을 때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냐. 가로에 지금 5개 들어갔죠? 세로에 7개 들어갔죠? 그래서 5 곱하기 7, 35개가 들어가야 빈틈없이 다 붙여진 거다. 이렇게도 응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응용 문제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개념도 역시 박상아의 디테일 수학 최대 공약수 잘 복습해보세요.